월급 3,400 받아서 평생 월급 노예로 살다 끝날 것 같고 내 집 마련은커녕 당장 다음 달 카드값 막기도 벅찬 게 현실이죠. 그래서 퇴근하고 유튜브로 직장인 부업, 무인 창업 검색하다가 이 영상까지 오셨을 겁니다. 아마 고시원 창업이라고 하면 직장 다니면서 어떻게 고시원을 관리해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그런데 오히려 시간이 없고 자본이 부족한 평범한 직장인이야말로 가장 먼저 도전해야 하는 게 바로 이 고시원 사업이거든요. 매일 월급에 목숨 걸지 않아도 월급 이상의 현금이 자동으로 꽂히는 시스템을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정말 안타까운 건 월급 노예에서 벗어난다고 큰맘 먹고 시작한 직장인 10명 중에 9명이 이 순서를 거꾸로 해서 권리금 수천만 원을 그냥 공중분해시킨다는 겁니다. 부동산 중개인 말만 믿고 덜컥 계약했다가 공실 걱정에 피눈물 흘리는 분들이 정말 수두룩합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여러분들이 아까운 돈과 시간을 절대 날리지 않도록 직장인 맞춤형 고시원 창업을 A에서부터 Z까지 그대로 떠먹여 드리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보신 후에 고정 댓글 링크를 클릭하시면 아무리 초보라도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순서를 보여주셔서 월급 이상의 안정적인 수입을 내는 것을 반드시 만들게 되실 겁니다. 기본적으로 고시원넷이라는 인터넷 웹사이트나 파워링크 아니면 네이버 카페 아이러브 고시원을 통해서 일반적인 물건을 제일 많이 접하시는 걸로 알고 있고요. 아니면 기타 블로그라든지 아니면 뭐 강의나 컨설팅을 통해서 그쪽에서 연결시켜주는 매물들을 많이 접하실 거예요. 근데 기본적으로 정말 좋은 물건들은 광고에 노출되지 않는다는 건 이미 뭐 여러 번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뭐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일단 그래도 일반적인 물건 중에서 실패하지 않는 방법은 솔직히 저는 그래도 한 5년 이상, 3년 이상 정도 된 물건을 인수를 하게 되시면 평균 이상은 한다고 저는 또 생각을 하고요. 임대료 부분이 또 중요한 부분이지만 임대료는 월세를 반개수로 나눠서 곱하기 3 정도 하는 게 거기서 이제 그냥 기본적인 그 정도 구조만 나와줘도 운영하시는 데는 무리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아무래도 투자금에 따라서 수익성이 더 많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근데 마음 편하게 운영하시려면 월세를 반개수로 나눠서 곱하기 3 한 거에 이제 내가 받을 수 있는 임대료와 실제 받는 거를 비교를 해보시면 대략적인 수익 구조와 그런 거를 좀 비교를 해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또한 저는 같은 임대료라도 물건에 대한 히스토리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유는 예를 들어서 월세가 500인데 10년 동안 뭐 500으로 동결이 되어 온 곳이 있고 뭐 5, 6년 동안 동결인 곳이 있고, 아니면 같은 500이지만 뭐 향후 1, 2년 사이에 가파르게 치고 올라가는 곳이 있다면 아마 그건 양도하시는 원장님이나 중개하는 부동산도 그런 세세한 내막까지 알려주는 곳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뭐 건물주 성향 같은 경우도 뭐 파시는 원장님이 정말 상태가 안 좋아도 안 좋다고는 거의 얘기를 안 할 거예요. 그래서 뭐 히스토리 파악이 힘들긴 하지만 좀 중요한 부분이라고 또 생각을 합니다. 히스토리 파악이야 당연히 좀 경력이 오래된 중개인을 만나시는 게 아무래도 큰 장점이 되실 수가 있고요. 근데 고시원이나 숙박업 자체가 위치, 시설, 뭐 임대료, 반개수, 타입 다 틀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공식화적으로 돼 있는 수치상으로는 좀 접근하기가 힘들고, 일단은 기본적인 매출 대비 지출 구조를 계산을 해보시고 접근을 하시는 게 제일 낫긴 합니다. 운영하는 난이도, 오시는 분들의 뭐 지역에 따라서 상권이나 수요층이나 이런 게 다 틀리고, 또 물건에 따른 지출 구조도 약간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다방면으로 좀 알아보시는 게 중요하고, 솔직히 요새는 저는 인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나중에 팔 거를 그거에 대한 포커스를 맞추고 물건을 접근을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마 물건을 보시다 운 좋게 개수가 많거나 규모가 있는 거는 단기간에 조금 운영하시고 팔기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바라보시면서 접근하시는 물건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요새 저도 뭐 1, 2년 정도 하시다가 엑시트 하시는 분들 옮겨 타려고 많이들 노력을 하시는데, 고만고만한 20개, 30개, 40개짜리 물건들은 고시원으로 치면 많이 있지만
규모가 큰 50개에서 100개 이상 되는 규모의 대형 고시원 자체는 상당히 희소성이 있고 이제는 만들고 싶어도 돈이 있어도 만들 수 없는 물건이기 때문에 그런 물건은 단기보다는 좀 장기적으로 가져가시는 걸 좀 추천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책이나 뭐 강의 같은 곳을 통해서 들으시는 고시원 운영적인 것과 실제로 직접 운영을 해보시면 거기서 큰 차이가 있다는 걸 아마 인수하시면서 느끼실 겁니다. 그래서 너무 생각만 하고 계획을 짜시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실제로 시작을 해보시고 헤쳐나가 보시면 그래도 저는 솔직히 고시원 운영업 자체가 난이도가 그렇게 엄청 어려운 것도 아니고 그냥 청소 플러스 서비스업이라고 접근을 하시면 운영하시는데 크게 무리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고시원은 그냥 주거 개념으로 기본적으로 장기적으로 사는 분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만 좀 너무 세세하게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시지 말고 운영을 하시면 운영하시는 난이도도 상당히 낮아질 수도 있고 수익적인 면에서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좀 더 재미있고 수익 구조도 잘 만들어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